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일 교회와 기관 32개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은혜로교회 교주 신옥주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매년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하는 오픈도어 선교회가 2025년 기독교 박해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태도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 선교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에 수사기관에 체포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가 이뤄진 가운데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섰습니다. 수사팀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대치하다 오전 7시 30분을 넘어 관저 진입에 성공했고 첫 집행 때와 달리 경호처 반발이 크지 않아 관저 진입 이후 1차 저지선부터 3차 저지선까지 별다른 마찰 없이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을 요구해 체포영장 집행 조율로 긴 시간 협의가 이어졌지만 공수처가 영장 집행이 목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결국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은 체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향하기 전 관저에서 촬영한 걸로 보이는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응원과 지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사 절차에 응하는 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지 공수처 수사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차 집행 때에 이어 이날도 관저 인근에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 체포와 탄핵 무효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 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도로에 누워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장 질서 유지와 관저 진입로 확보를 위해 앞서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더 많은 3,200여 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한편 12.3 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에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2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지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포함한 32개 단체와 기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는 정의를 향한 첫 단추에 불과할 뿐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조롱하지 말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라고 당부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날 대통령 관저 앞에선 윤 대통령 체포 반대를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을 토대로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은혜로교회 교주 신옥주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신도들을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로 이주시켜 귀신을 쫓는다며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의식을 진행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신 씨에 대해 원심이었던 징역 6년을 파기하고 감금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최종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장애인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의 뺨을 때리도록 하는 반인륜적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폭행을 행사한 사람과 당한 사람, 목격한 사람 모두의 인간성을 훼손시키고 아동들까지 비참한 범행을 겪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세계 3억 8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과 차별까지 더하면 10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는데요.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2025년 기독교 박해 지도에 따르면 3년 연속 북한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과 연계된 북한 지하교회 여러 곳이 적발됐고 200여 명 넘게 실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폐막 이후 강제 북송된 탈북민 600명 가운데 기독교 단체와 접촉한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기독교인으로 살기 가장 최악인 국가는 3년 연속 북한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북한이 김정은 절대 수령 체제로 나아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화되고 있다 우려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극심한 박해가 앞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북한의 김정은 우상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1년 이후부터 이 김정은에 대해서 위대한 수령이라는 용어가 조금씩 사용되는 것들이 관찰되고 있고 선대 정권과 김정은을 차별화하여서 우상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핍박은 심화되고 있지만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 내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풀뿌리 교인들에게 희망이 있다 말합니다. 한국하고의 교류가 단절이 되어지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교회나 교인들을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됐거나 제3국을 오고 가는 가운데 신앙을 갖게 됐거나 이런 모든 교인들이 한 40만 정도 있을 것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2025 월드와치 리스트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나라는 키르기스스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4계단 상승한 47위로 키르기스스탄은 정권 교체를 겪으며 독재 국가로 변했고 교회를 향한 돌투척, 예배 습격 등 교회에 대한 폭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 정부가 강화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감금하고 신앙을 부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중앙아시아에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게 이제 현장 보고예요. 지금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 월드와치 리스트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법 안에 그 독소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은 3억 8천만 명, 작년 대비 1,500만 명이 늘었고 박해 지수는 높아졌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매년 기독교 박해 현황을 담은 월드와치 리스트를 공개하며 전 세계 교회에 동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When you are informed, then you can act. So what Open Doors tries to do is to inform the Christian world about what's happening with the church in North Korea. And they hope because of the church will be informed, they will start to pray.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앞으로 전 세계 교회의 실상을 알리고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갈수록 얼어붙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북한 주민을 향한 복음 전파와 통일 선교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교계에서는 포용과 협력을 강조한 통일 교육과 해외 교회와의 연대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며 사실상 통일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지속해서 오물풍선을 한국으로 보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군을 파병하는 등 국내외 정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일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국민들이 갖는 통일 인식도 악화됐습니다. 민주평화 통일자문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은 약 65%로 지난 분기보다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육의 반공과 멸공 등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친 혐오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이고 심지어는 전쟁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통일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이런 정치적 적대화된 이미지를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고 그런 하도 불구하고 북한을 너무 미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미화해서는 안 돼요. 공산주의를 그 반공을 끝내야 통일 교육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리고 반공을 넘어서야지 그 다음에 통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국내 통일 선교계에서는 북한 복음화와 통일을 위한 포용의 비전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통일 선교 단체들이 연합해 진행하는 통일 비전 캠프에선 포용을 위해 북한 주민의 현실을 더욱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해외 크리스천들을 통한 구제 등으로 선교 방향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현지에 들어갈 수 있는 해외 크리스천들에게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고 이들을 통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해외 국가들이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과 연합해 콜라보해야 되겠죠. 협력해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각 교회가 지속적인 메시지로 통일을 염원하는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비전을 품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복음의 어떤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맞게 적용하느냐, 그 메시지들이 정말 한국교회에서 나와야지만 우리 통일 시대에도 준비되는 것 같아요. 북한 선교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해서 강조되는 가운데 선교의 시각과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외 교회와의 협력, 통일 교육의 혁신과 다음 세대에게 선교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소속 영안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역사회와 소외이웃을 섬기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지난 45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12명의 성도들과 서울 중랑구에서 예배를 시작한 양병희 목사. 개척 5개월이 지나자 100명이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고 10년 만에 성도 3,000명이 넘는 등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성전이 화재로 전소돼 예배 공간을 잃어버리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서로를 북돋으며 새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영안 장로교회가 어느새 창립 45주년을 맞았습니다. 양병희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온 45년이었다고 고백하며 주님 오시기까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원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소외 이웃들과 나누며 지역사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창립 45주년을 맞은 이날도 김과 참치 등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먹거리를 담은 사랑의 박스 700개를 중랑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박스는 구청을 통해 지역 미혼모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됐습니다.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영안교회가 해주시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북한학을 전공한 양병희 목사는 교회에 북한 선교부를 두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체온계와 항생제 등 기초 의료기구가 담긴 사랑의 왕진 가방을 보내는 등 북한 복음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정체성,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신앙 실천을 위한 중대한 지표로 삼은 것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신학이 학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실천하는 실천운동을 중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라는 이름으로 지난 45년간 복음을 전해온 영안교회. 모범적인 교회의 역할이라 할 만큼 지역사회를 넘어 나라와 민족을 향해 사랑 나눔 실천과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총회 양교단의 임원들이 14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양교단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함께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교 140주년 기념예배는 세계 교단 주최로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육자선교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천안 남서울대학교에서 전국 겨울 연찬회를 진행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란 주제로 열린 제92차 연찬회에는 울산,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전현직 교사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새벽 예배, 부흥회를 진행하며 영성 회복에 힘썼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유지영 중앙회장은 연찬회를 통해 영성으로 무장한 회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독교 단체들이 또 선생님들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 그 힘을 발휘해서 교육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14일에는 구티비 선교사업본부장 이평찬 목사가 찬양 간증을 진행하며 기독교사들이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에 동참하길 독려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익산 대장교회에서 기도하는 엄마들 특강 세미나가 열려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과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일 익산 대장교회에서 열린 이번 특강에는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 본부 강사인 천안중앙교회 이현승 권사가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이현승 권사는 기도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사례를 소개하며 기도는 꾸준하게 자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도의 방식과 신앙인의 기도에 대한 인식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성도들과의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익산 대장교회 김명산 담임 목사는 이번 세미나가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신앙생활의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고요. 또 반드시 성도들이 날마다 해야 되는 중요한 일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엄마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대장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의 끈을 다시 붙잡고 또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시작된 기도의 이 은혜가 우리 후배들에게도 다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 세미나는 오는 2월 8일과 15일에 진행될 예정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기도에 대한 깊은 배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이 집행돼 다행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 후 입장문을 통해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며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 외교와 민생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야 간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이라는 취지의 영상 메시지를 낸 데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인 한 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 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낸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5일 공개한 기피 신청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신청인이 문제 삼는 것은 정계선 재판관과 고난사건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외신들도 영장 집행 과정과 체포 이후의 상황을 주요 뉴스로 다루며 긴급 타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상황을 라이브 업데이트로 올리고 관련 내용을 실시간 영상과 속보 등으로 자세히 전했습니다. BBC는 위기가 한국의 분열을 드러낸다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윤 대통령 지지자와 체포 촉구 집회 참가자들 간의 구호 경쟁, 또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의 대치 등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윤 대통령이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구금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법 집행 당국 간 긴장 속 대치도 종료됐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당국이 윤 대통령을 체포 또 구금했다며 지난달 계엄령 이후 파장이 심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형 산불이 이어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평년 겨울 기후와는 달리 심각한 가뭄이 수개월째 이어져 사태를 악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급속히 키운 것은 일명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국지성 돌풍 센타이나가 주범으로 지목되지만 극도로 마른 풀과 나무들이 도처에서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를 관할하는 미 기상청 지방사무소의 기상학자 라이언 키텔은 이번 겨울이 기록상 역대 10여 안에 드는 건조한 우기 중 하나라고 지역 일간지 LA타임즈에 말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각국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이 조사 대상 24개국 중 가장 비관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외교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는 조사 대상 국민들에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당신 나라에 좋은 일인가 혹은 나쁜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11%가 좋다, 67%가 나쁘다고 답해 긍정적 응답의 비율은 가장 낮고 부정적 응답의 비율은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친미 국가들에서는 트럼프 2기 집권이 자국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비관적 여론이 우세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라들에서는 자국에 유리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우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영상권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여전히 춥겠는데요.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부산 모두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는데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조항처럼 대한민국을 깊은 위기로 치닫게 한 불법 행위가 낱낱이 밝혀져 법치주의가 바로 서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